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는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일단은 좀 양봉으로 끝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UBS가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UBS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단타일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바닥권에서 매수해주는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바닥권에서 매수해주는 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일정 가격 이상 뭐 제가 봤을 때 갭 부분을 좀 아마 메울 때 이 물량들은 좀 많이 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올라갈 때는 좀 방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아예 없는 것보단 낫죠. 아예 없는 것보단 낫고 거래량도 지금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60선이 충분히 내려와 주고 있어요. 충분히 내려와 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단기 평선들 이제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렇게만 올라가 주더라도 이제 이평선들은 상승할 거고 요 정도면은 충분히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충분히 시도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제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평선이 만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 줄 거고 그 다음에 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또 모처럼 주담과 엄청 진하게 좀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길게 통화했고요. 거의 3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정보들을 업데이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뭐 웬만한 건 다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담 통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그 확진자 이 수랑 그런 것들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좀 줄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절반 정도로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세계 현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확진자 수가 보시면은 뭐 여전합니다. 지금 이제 70만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인도, 뭐 브라질, 인도가 좀 요즘에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국 여전히 20만대 나오고 러시아도 2만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변종 코로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냐 변종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런 거죠. 남아공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 안 통할 수도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치료제가 안 된다라면은 지금 결국에는 변종이라고 타이틀은 담았지만 본문에서 보면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가 이제 변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제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치료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돌연변이가 해서 이제 아예 안 된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가 아니라 변종이 돼버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전임상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키트들에게는 뭐 나쁘지가 않은 상황, 우리 인류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뭐 좋다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전염병인데 근데 그게 이제 키트 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수출이 뭐 여전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DNA 링크도 오늘 좀 좋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이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역대급 성과 K 진단키트의 뭐 이런 진화는 계속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뭐 시즌도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잘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진단키트 관계자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젠 주담이랑도 통화하고 엑바랑도 통화하고 뭐 많이 통화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백신 치료제가 나와도 유지가 된다. 시젠 대표도 이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리고 백신이 지금 뭐 전부 다 막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중요성은 견저할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산업 자체의 그런 흐름을 보세요. 성장을 분명 할 수밖에 없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엔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검사 뭘로 하나요? 키트로 하잖아요. 키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백신 있을 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를 하고 백신을 놓을지 치료제를 놓을지 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처음부터 백신 얻어맞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여전히 좀 상승해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형주 강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황 방송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대형주들에서 소형주로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오늘도 이제 대형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죠.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안 보이던 뭐 빅히트 이런 애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 보면은 분명 이제 조금씩 돈이 돌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카페24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종목군들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무상증자 소식에 완전 날라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그런 변화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이제 사는 게 좀 줄었죠. 개인이 사는 게 줄었고 근데 예탁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는 오늘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수 자체가 또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대형주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지를 한 두 거래일 정도만 더 보면은 대충 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로 인해서 좀 소외됐던 섹터가 다시 한번 좀 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키트의 움직임들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담이랑 통화한 내용들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실적이 뭐 이제 뭐 빠르게 PO 정리해서 뭐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실적 잠정 집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한 2월 16일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은 회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검토 후에 좀 빨리 진행을 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항원 매출은 좀 지속적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원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1분기 영업 시작하면서도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생산하고 출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시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매일매일 쪼개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뭐 100만 킷이 나간다라고 예전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다 해놓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오늘은 5만 킷, 오늘은 7만 킷, 오늘은 4만 킷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모아서 공시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합치면은 물량이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각조각 내기 때문에 거기 공시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제가 야간 쪽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야간 1조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조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잘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 WHO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완해와 이래가지고 딱 다시 돌려보내면 이거 빨리 임상하고 다시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하다가 이제 오케이 너네 승인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체 WHO 그 이제 대표가 얘기했었는데 요거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항원 FDA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완사항 잘 대응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임상 자체가 체외 진단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서 지금 상황을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게 결과가 오케이가 나오면 이제 승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식약처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요거 분명 이거 대표가 이제 그 바이오 2020 나와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담이랑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제가 혹시나 해갖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WHO와 FDA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 자체가 뭐 WHO도 뭐 보완해달라면 그거 해야 되고 FDA도 보완해달라면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이 그 식약처까지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준비는 하고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또 다시 이렇게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그 해외 같은 경우 여전히 막 몇십만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몇 명,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당연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애초에 국내는 SD바이오 센서가 많이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CGN 쪽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큰 그런 매출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 시장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팩트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항체 수요는 조금 어떤지 또 물어봤는데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유럽 국가랑 중동에서 조금씩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객사가 주문을 조각조각 내서 하기 때문에 공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항체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요. 관심도가 그래도 꽤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항체 시장이 좋아지면 수젠텍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젠텍은 항체 시장에서는 깡패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저번에 정리한 거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제가 좀 정리를 해놨죠. IgG 정리해놨는데 한국 최초의 FDA 승인 이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성껏 혈액을 이용하고 검사 비중을 편리하고 민감도 특이도 굉장히 높죠. FDA 같은 경우 90에서 95인데 민감도 특이도 굉장히 높고 FDA 및 전 세계 허가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전 세계 허가 좀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CE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 브라질 등등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약적 국내에 다 되어 있고 지금 WHO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체 시장이 조금 더 열리면은 당연히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좀 수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이제 슬슬 또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아벨리노 랩 부분 쪽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당연히 실망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CE 인증을 진행을 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CE 인증만 나오면 일단은 CE나 이런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인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일단 승인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들은 좀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CE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FDA EUA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변동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행되면은 공시나 기사로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시가 나갈지 기사가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 중앙체에 대한 엘리자 방식이죠. 엘리자 방식.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에서 물론 약간의 이 회사의 일정상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이 중앙체 FDA EUA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임박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얼리 스마트 이게 이제 엑스프라이즈를 좀 했었던 그 제품인데 요거 지금 CES 2021에 좀 진행 중입니다. 요거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은
슈얼리 스마트 그리고 슈얼리 스마트 프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슈얼리 스마트 프로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유럽 CE의 셀프 테스팅 항체에 들어가 있는 홈키트 리밸런싱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홈키트 FDA 같은 경우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임상 그 협의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엑세스바이오 보시면은 협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WHO랑 FDA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키트까지 한 방에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품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슈얼리 스마트가 이제 나오면서 론치 이후에 이제 그 흐름들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슈얼리 스마트가 그리고 엑스프라이즈에서 이런 혁신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엑스프라이즈에서 이제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 것도 있죠. 가격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얘가 아무래도 좀 기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다른 키트들에 비해서 월등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냥 키트랑 당연히 기계랑 비교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게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S블롯 같은 경우는 이제 S블롯 2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통해서 이미 좀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나가 있는 상황이죠. 나가 있는 상황인데 3 같은 경우는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반자동이고 3 같은 경우 전자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랑 북미 쪽도 새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알러지는 C 인증 받은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알러지 스크리닝 유럽 등 수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게 40여 종이고 지금 이 수젠테크 102여 종입니다. 100여 종이 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하느니 이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S블롯 자체가 이제 기기로 해서 뭐 요약하고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핵 쪽인데 조인트 벤처가 이제 1분기 안에 좀 진행되는 부분으로 일단 전달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리온이 직접적으로 진행 중이라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좀 전달받은 걸로는 어떤 분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오리온 주담이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저도 전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오늘은 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하느라 제가 전화를 못했는데, 어쨌든 요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1분기 그리고 오리온이 뭐 지난부터 계속 그 이제 주력 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분기 내로 이제 일단 진행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이슈도 차곡차곡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분기면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일단은 많이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이거를 라이센싱 아웃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아직 조인트 벤처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이 돼야지 그 부분에서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WHO까지 그 전에 이제 진입했었던 회사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폭풍의 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고, 제가 일단 요거는 이제 여기랑 확인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게 좀 약간의 우리 뭔가 뒤지는 히든 카드, 조커 같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분석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성능 자체를 굉장히 높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인허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타액으로 좀 진행하는 거고, 치매는 많은 니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성능을 최대한 끌어나와서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잘 런칭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CS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정확하게는 뭐 이제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는 얘기를 뭐 이제 못 해줬지만 그래도 3분기보다 4분기 현저히 좋아졌다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물량이나 이런 거 들은 거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도리 씨 관련된 부분은 그 이제 1, 2분기 앱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슈얼리 스마트랑 같이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1, 2분기 안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앱 개발이 생각보다 좀 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1, 2분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요거랑 슈얼리 스마트랑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이제 항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11월 달 한 20일 정도 요때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제 1월 20일 정도부터 이제 2월 20일 사이로는 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항원 FDA EUA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앙체 그 LDT 같은 경우는 뭐 아벨리노 랩이 좀 더디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앙체 이제 FDA EUA가 똑같이 다음 주 화요일 만약에 다음 주 내로도 된다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거고 중앙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FDA에서 굳이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요것도 두 달 이내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체 쪽으로는 받은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게다가 엘리자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0인을 한 번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체 같은 경우는 뭐 자가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 좀 기관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뭐 S블롯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결핵 1분기 안에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한 두어 달 안으로 나올 이슈들이 지금 이제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이제 깔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변격정은 2월 이제 중순에 실적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을 텐데 일단은 아무리 봐도 3분기보다 나오기 그 3분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3분기 때는 이제 시장에서 대응이 좀 늦었죠. 항원이 늦게 나옴으로써 시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잘 대응을 못했지만 이제는 항체, 항원, 중항체 다 있고 제품 라인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가는 건 이제 알러지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러지가 생각보다 알러지도 시장의 규모가 크거든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자가면역 시장이 글로벌이 5.3조고 알러지가 6.3조고 치매가 14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핵도 3.5에서 뭐 6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모멘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거에 좀 투자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어떤 부분까지 좀 보실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터져나올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산업이 그 이제 너무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면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제는 17만 원 라인을 17.5를 잘 깰 것 같지도 않지만 깨면은 16.1인가 2까지 그냥 열어놓고 그냥 좀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런 기업의 실적이 단방에 죽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10만 명 이렇게 늘어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근데 뭐 50만, 60만 하다가 이제 70만을 계속 거의 평균적으로 찍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변종이랑 변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단키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분명 한 번 정도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고점까지는 힘들어도 그래도 일정 가격대 이상으로는 일단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나머지 전고점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개인 그 개별 기업만의 그런 모멘텀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길게 통화를 했고요.
정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일단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담 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좀 힘든 시기를 좀 견디고 계십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랫라인 부분도 조금은 이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조금 안 좋은 17만 5천 원 라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라인인데 깼다가 오늘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일단은 뭐 버티기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 월선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부분을 금방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슈가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주주들이 단타로 너무 접근을 하거나 이제 조금만 오르면 이제 던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물량을 많이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물량들, 단타 물량들만 좀 잘 견뎌주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진짜 그 상승 전 가격 라인 때까지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이제 좋은 이슈 터져가지고 거래량 빵 터지면서 가면은 대세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요 이제 대세 상승을 시작했었던 요게 이제 1차 상승하고 좀 거래량 눌렸다가 이제 2차 대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차가 나왔던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캔들이 일단 훼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밑으로 잡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캔들까지는 일단 훼손이 됐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자리 잡아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옆으로 좀 기어줘야 됩니다. 옆으로 좀 기다가 여기 2만원대 다시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던 22,500원 갭 메우고 그 다음에 25,000원 그 다음에 27,500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2,500원 라인대로 쭉쭉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요 정도 요 갭을 메우면서 이제 35,000원 라인 정도 가게 됐을 때 요때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털 사람 다 털고 이제 그때쯤이면은 웬만한 뭐 FDA 이런 이슈 이런 다 터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결핵이나 이런 걸로 장기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흐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들 이제 각자 잘 잡으셔가지고 나는 어디까지 볼 거야를 잡아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좀 하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색선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라인들 이번에 좀 반등 나오면 적어도 이제 여기 라인이나 아니면 2만원대에 여기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8,000원대 후반이나 18,8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이나 이제 2만원 부분을 어떻게 좀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만 잘 회복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갭 메우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도 이제 터져 나올 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었던 것보다도 3분기에서 4분기 실적 좋아지고 그다음 기다리던 그런 이벤트들 터지는 이런 시점이니까 주가의 하방이라기보다는 상방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고점에서는 빠졌지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회사가 많이 잘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이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심지어 이제 56억짜리 그것도 그 되면 좋은 거가 안 되면 그냥 도돌이 표였던 그 공시로 떨군 부분까지도 아직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슈가 의미가 없었던 이슈로 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적어도 제자리는 그 가격대는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가격대가 이제 23,000원, 24,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슈가 단발성 이슈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악재로 작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 건데 그 이제 계약 공시 해지 관련된 부분들로 너무나도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심 문제예요. 투심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슈들을 반영을 해주면서
기업의 이제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평선들이 그래도 많이 내려와주고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고, 제가 뭐 이제 에클론이나 넷마블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요거 내려와서 수렴하고 이제 크로스되는 그런 라인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 포인트로 가실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젠텍은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